안녕하세요. 4학년 아이를 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남편 때문에 너무 큰 고민에 빠져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남편은 공기업에서,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깊게 빠져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주식이랑 술이에요. 남편이 주식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활비도 주지 않고 오로지 받는 급여를 주식에다가 투자합니다. 주식 경력이 15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은 장기 투자로 수익을 보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주면서 몇 차례 수익을 볼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의 신이라고 떠받들어 주면서 유명 유튜버들보다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보다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튜버가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투자 방법을 바꿔서 단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단기 투자도 수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고 남편은 일에도 집중을 하지 못한 채 주식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도 점점 커지고 횟수도 점점 늘어나 이제는 남편의 온 신경이 주식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주식이 잘 되지 않자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주식과 술에 중독이 된 사람 같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예전에 담배를 끊은 경험이 있어서 나는 담배도 끊은 사람이야 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돈을 잃어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주식과 술에 몰두하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오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쌓아온 경험과 주변인들의 칭찬으로 나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면서 더 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에서 단기 투자로 방법을 바꾸면서 점점 손해를 보고 술에 의존하게 되셨네요. 현정 씨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실패를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좀 손재주가 좋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바느질도 잘하고 가구 리폼도 잘해서 DIY 가구를 조립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도 제가 만든 것들을 보고 다들 너무 잘한다고 소질이 있다고들 했어요. 얼마 전에 수납장 도어가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댔는데 접합 부분이 아예 부러지는 바람에 수납장을 통째로 버리게 됐어요. AS를 맡겼으면 간단하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비싼 수납장을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말았어요. 네, 그렇군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길 바라지만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수나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잘못한 일을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대부분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을 과신하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마음은 인생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마음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길에 대해 단계별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강연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혹시 현정 씨는 그 영구와 땡치리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비디오 방에 가서 영구 시리즈를 빌려서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구 시리즈의 주인공은 당시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심영래 씨인데요. 영구 시리즈와 우레메로 큰 히트를 시키면서 당시에 CF 한 편으로 8천만 원의 개런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8천만 원이면 그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채가 7,8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구와 땡치리 시리즈를 한 편 찍을 때마다 2억 원의 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미디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쯤 심영래 씨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문득 영화를 보다가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벌어들인 돈과 투자를 받아서 영화 사업에 뛰어든 그는 SF 영화를 만들어서 주라기 공원을 뛰어넘는 대작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구와 땡칠이랑 우레메를 만들 당시 우리나라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이 매우 안 좋아서 한국 영화를 내가 꼭 발전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영화 제작에 나서게 됩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여서 영화를 제작하였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도 빚이 179억이나 생겨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코미디언으로 기억하는데요. 영화 흥행에 실패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군요. 네, 그렇게 모든 부를 잃고 결국 건강에까지 이상이 생겨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나가고 또 큰 돈도 벌었던 그는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한두 번 잘할 때가 있는데 잘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돈을 좀 벌거나 남이 못하는 일을 해내면 흐뭇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한 겹 두 겹 쌓이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영래 씨도 코미디언으로서 큰 인기도 얻고 영화가 흥행하자 나는 영화도 잘 만드는 사람이네 라는 마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해온 장르와 전혀 다른 SF 영화 장르에 갑자기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무모해 보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에 빠져 무모한 도전을 강행한 것이지요.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아서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네요. 네, 저도 이렇게 자신을 믿다가 큰 일을 저지를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창업하기 전에는 축구교실에서 7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2년차 정도의 시기였는데요. 처음 1년은 제 바로 선임이 계셔서 보조 역할만 하다가 2년차에 들어서면서 선임이 그만두게 되고 보조가 아닌 반을 여러 개 맡은 코치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나름의 재능으로 부모님들께도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회원수도 꽤 많이 늘어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코치로 일을 한 지 5년쯤 되었을 때인데요. 축구교실 특성상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이 반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원장님께서 새 학기라 아이들도 어수선하고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꼭 명단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인원 체크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애들 얼굴도 다 알고 항상 잘 체크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하고 원장님의 말을 넘겨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사고는 이럴 때 생기는 법이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월요일 3시 30분이 수업의 첫 타임이었는데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넘어오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 차량에 태우고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5분쯤 지나고 나니 12명이어야 되는 아이들이 11명밖에 보이지 않아서 화장실에도 가보고 복도에도 가서 아이를 찾아봤는데 한 명의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하 1층에 주차장에 가보니 아이가 차 맨 뒤에서 잠이 들어 있던 것입니다. 항상 뒤에 좌석까지 체크를 하는데 첫날이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주차장에 그냥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례로 차에 아이를 놓고 내려 아이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 아이는 축구교실을 그만두게 되었고 주위에 부모님들께도 소문이 나서 회원이 많이 이탈하는 상황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싹싹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네요. 자신을 믿는 마음이 이런 결과까지 가져온다니 잘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기는데요. 네, 짧은 경력이지만 부모님들의 칭찬과 조금 늘었던 회원수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 나는 역시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의 길이 형성이 되었고, 저보다 훨씬 경력과 능력이 뛰어난 원장님의 말을 무시한 채 그런 큰 사고를 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신이 잘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높아지면 태만하고 방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태만과 방종을 일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릴 것과 같은 사고를 치거나 큰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심영래 씨도 SF 영화에 손을 대 큰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자기를 믿는 마음이 형성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그때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후 그 아이와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한동안 차량 운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트라우마처럼 차 안에서도 계속 아이들의 수를 세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아이들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태만과 방종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큰 실패나 큰 사건 사고와 이어지게 되네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죠. 실패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네 번째 단계인데요. 망하고 실패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는 마음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저도 제가 코치로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깨달은 후부터는 뭔가 하나를 잘했을 때마다 그 실수한 나를 떠올리면서 혹시 문제는 없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삶이 행복하게 바뀌는데, 이것이 마음의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산골짜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점점 낮은 데로 흘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 바닷물이 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믿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남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자기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단계를 알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겠어요. 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 성공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뉘우칠 수 있다면 실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기 전에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틀린 것도 알고 자신의 부족한 것도 볼 수 있고 못난 것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면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서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갖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한 마음을 갖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었다가 실패와 고통을 겪은 뒤에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고력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의 남편께서도 지금 나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높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되지 않는 주식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며 술에 의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버리고 돌이켜야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 밝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인생에 밝은 날이 오려면 먼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사고하여 인생의 밝은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